AI 세무회계와 한 번에 끝내는 세무실무 입문 강의를 드리게 된 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저희 강의는 총 4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AI와 세금의 이해에 대한 파트 부분들인데요.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AI를 우리도 활용하겠지만 과세당국도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세금 신고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일명 핀셋 세무조사 등등등을 한다고 하니 AI를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AI 시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세금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법 등등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법적인 기본적 용어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세법의 이해력이 좀 많이 넓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된 내용권들을 핵심적인 내용들로 해서 말씀을 좀 건네드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원천징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원천징수의 의, 원천징수의 성격, 그리고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원천세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큰 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들인데 부가가치세라는 게 도대체 뭔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한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사업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부분들인지, 그리고 부가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세금계산서 부분들이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할 것이고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근데 매입세액 공제보다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드는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 거고요. 네 번째 마지막 파트는 법인세에 관련된 법인 내용들인데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법인세법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3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게 세무조정, 그리고 소득처분,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하게 한번 말씀 좀 들어볼 거고요. 그게 법인세의 70~80% 정도 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3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법인세 그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세무회계에 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세무회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좀 있을 거고 AI를 활용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AI 활용 현주소, 지금 현재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자동회계 처리 가능하죠. 뭐 지금까지 한 10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쓰는 회계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회계 처리를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는 프로그램들이 고도화됐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수준으로 제가 판단해 보건데요. 100% 정도 수준이라 가정한다라면 뭐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한 95%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하게 AI 프로그램을 도움받아서 회계 처리를 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도래한 것 같다. 나머지 5% 정도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아있는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국세청 스크래핑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죠. 현금영수증 매입분 관련된 분들 마찬가지고 현금 매출분, 그 다음에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에 관련된 자료들도 가져와서 스크래핑 해가지고 자동 전표 처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여신금융협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설정해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스크래핑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통장 자료 같은 경우도 은행별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해서 스크래핑된 자료를 불러오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입출구된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서 회계 프로 업로드해서 자동 분계 처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요,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업무체를 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개정 과목들도 프로그램 등이 잡아주더라고요. 학습이 됐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프로그램 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학습을 계속 시켜주면은요, 학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개정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서 스크래핑된 자료 가지고 자동적으로 개정 과목 생성까지 해주는 업무 처리가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재작년 업무 처리, 작년 업무 처리, 그다음에 올해 업무 처리를 보면은요, 이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뭐 자동 전표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진짜 진화가 많이 됐다, 고도화됐다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던데 고도화됐다라는 표현들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AI 활용 현주소 충분하게 자동 회계 처리들을 스크래핑을 통해서 잘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대는 도래한 것 같다. 문제 이제 스크래핑이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문제인 것 같긴 하던데 뭐 가끔 이제 스크래핑이 좀 막히는 뭐 그런 뭐 내용들도 있긴 있는데요. 스크래핑만 잘 된다라면 생성형 AI 우리가 쓰는 회계 프로그램 등이 자동적으로 전표 처리는 잘 하고 있는 그런 시대는 도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신고의 일원화와 자동 세무 조정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AI를 활용해서 국세청과 은행 등의 자료를 회계프로 연동해서 부가세 신고라든가 원천세 신고라든가 지급명세 등 현황도 이제 부가세 신고, 그다음에 원천세 신고, 지금의 현황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세무사회도 그렇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쓰는 더존 회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요. 세무대리인들에게 수임업체의 기장 진도 현황, 그다음에 경영 보고서까지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되는 보고서를 생성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시대는 도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자동 세무 조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인 거죠.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법인세, 그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세금 신고권들은 우리가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무조를 통해서 진짜 납부할 세금 금액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자동 세무 조정 기능이 탑재된 AI 프로그램도 출시돼서 실제 세금 신고에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생각보다 세무 조정이요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차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그 순서도 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이 잘 정리됐다라는 가정하에 세무조를 통해서 법인세 신고들이라든가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요. 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 이상도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긴 하는데 결산 재무제표 완벽하게 정리됐다는 가정하에 이런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든가 개인 종합소득 세무조정에 대한 시간을 체크해보면 생각보다 좀 놀랍죠. 프로그램 등이 따다다닥 이렇게 붙으면서요. 프로그램 순서적인 분들로 해서 신고서까지 작성을 해주는 그 시간이 채 5분도 걸리지 않은 뭐 그런 시대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물론 전제 조건이 좀 있는 거죠.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 신고 결과 도출을 하고 종합세 신고 결과 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좀 잘못된 정보 제공이 될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결산 재무제표가 완성됐다. 재무제표 완성이 잘 됐다는 가정한다라면 자동 세무 조정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좀 현격하게 시간을 줄여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대는 도래한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결산 재무제표가 완벽하게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요. 결산 재무제표가 좀 미흡한 부분들도 AI가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시대는 곧 도래할 것 같다. 그러면 완벽하게 결산 재무제표가 되지 않는 하더라도 AI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그 수정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AI 프로그램 등이 뭐 그런 수정권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정했습니다 라고 제안을 좀 하면서 법인세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로 세금 신고도 할 수 있는 시대는 곧 도래하지 않을까. 아마 2030년 전후 정도라면 그 정도 진화된 고도화된 프로그램 등이 출시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좀 되긴 드는데 아무튼 재무제표 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관련 장부상 자료가 정확하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세무조정 업무도 단 몇 분 이내에 완료돼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대는 도래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세금 신고의 일원화와 자동 세무 조정이라고 AI 현주소에 대한 분들로 소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 AI 세무 상담인 거죠. 제가 지금 자동 전표 처리 잘 되고 있다.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 세무 조정도 뭐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고 세금 신고도 AI가 관리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가장 많이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AI 세무 상담, AI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제공받는 뭐 그러한 내용들이 뭐 그래도 주된 AI를 활용하는 업무 처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현재 AI 세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AI 전문가는 사실은 아니니까 지금 세무사이다 보니까 아무튼 생성형 AI라는 분들이 뭔지에 대한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AI 도구는 일명 생성형 AI 모델이다 라는 것들이죠.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LMM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영어 약자인데요. 질문을 주면 AI가 학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학습되고 이제 자료를 서칭한 자료권들로 우리한테 답변을 주는 뭐 그러한 AI 프로그램 활용 정도를 하고 있는 뭐 시대인 것 같긴 합니다. 주된 내용이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들인데 주로 사용되는 생성형 AI를 소개 한번 해보면요. 챗GPT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AI 프로그램인 거죠.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명령을 통해서 학습된 답변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라고 얘기합니까? 제미나이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구글이 제공하는 웹 기반 AI로 질문 답변, 글쓰기, 요약, 학습 계획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노트북 LM이라고 그래서 구글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문서, 노트 링크 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요약해주고 질문 응답도 해주고 인사이트 추출 등을 기능 등을 수행을 좀 하고 있다 그런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퍼플렉서티 AI 발음이 좀 현찮죠. 아무튼 퍼플렉서티 AI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을 통합해서 최신 인터넷 콘텐츠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사용된 출처를 인용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라고 해서 뭐 ANTHROPI식 엔소로픽이라고 읽겠습니까? 아무튼 뭐 제공하는 대화형 AI 어시스턴트로 웹, 모바일, 데스크톱에서 채팅하며 글쓰기, 리서치, 코딩, 회의록, 요약 등 다양한 작업을 돕는 시스템 서비스권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션 A라고 해서 메모, 문서, 지식 정리,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공개 웹사이트 기능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젠 스파크요.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 검색 엔진 서비스이자 지능형 에이전트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능형 에이전트요. 그 다음에 릴리스 AI라고 해서 유튜브, PDF, 웹페이지 대 콘텐츠를 AI로 자동 요약해주는 뭐 그러한 AI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바 노트라고 해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음성 기록 서비스로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AI가 요약까지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서치를 좀 해서 주로 많이 좀 쓰고 있는 AI, 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써보진 않았지만 몇 개를 좀 그래도 서치해보고 검색해보고 해서 또 도출되는 뭐 생성형 AI 부분들이 하는데 이거 말고도 더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도 좀 받으시고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보고서 작성권들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AI 목적에 맞끔 AI도 이런 AI는 여기에 이런 AI는 또 이런 부분들에 뭐 특화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맞는 AI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생성형 AI를 통해서 정보 제공도 도움을 받는 것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도 뭐 그게 엑셀 보고서이든 아니면 파워포인트 보고서이든 AI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만들어주는 정보 제공도 하고 있는 생성형 AI 뭐 지금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생성형 AI에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청의 AI 국세상담과 AI 챗봇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국세청도 2024년 기속분의 종합소득 신고서부터입니까? 국세청 AI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AI 세무상담을 시작했대잖아요. 종합과세 세금 신고에 관련된 분들로.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되게 잘 됐대요. 응답도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만족도도, 그러니까 세금 신고라는 세금 납세 의무자들의 만족도도 좀 높아진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좀 됐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뭐 조사관들 계셨겠죠. 그 조사관들이 아마 뭐 일명 특진을 좀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국세청도 AI를 활용해서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4년 기속에 종합소득 신고서부터 신고할 때부터 세무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더 진화가 됐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범용 AI와 국세청 AI 챗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도 AI 챗봇이요. AI 챗봇을 통해서 세무 상담을 해주는 활용을 AI를 통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범용 AI는 폭넓은 일반 정보 제공에 강점이 있는 반면에 국세청이 2025년 기속분에 관련된 부분들의 세무 상담 등등등을 시작할 때는 세법 신고 상담 업무에 특화된 세무 전문 답변 제공을 하겠다. 보다 좀 면밀하고 보다 세심한 AI 세무 상담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답변 신뢰성도 전문 분야에서는 일부 부정확한 답변 가능성이 존재하겠지만 국세청이 검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겠다.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 제공. 이거 AI 할루시네이션?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주는 뭐 프로그램 개발 건들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적시성 반영하겠답니다. 최신 개정세법, 행정해석 등 즉시 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국세청 AI 챗봇은요. 최신 개정세법과 신고 유의사항, 상담 사례를 통해 신속 주기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국세청 AI 챗봇 개발해가지고 또 열심히 과세 당국도 정보 제공을 AI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도요. AI 세무사라 그래가지고요. 질문창에 정확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학습된 답변을 보여준다. 이게 아마 2025년도 정도에 오픈해가지고요. 26년 4월부터는 아마 유료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세무사회가 개발해서 정보 제공해주는 AI 플랫폼 세무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플랫폼 세무사의 그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무튼 뭐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플랫폼 AI 세무사를 통해서 여러 정보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AI 세무사라는 걸 통해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도 좀 있고요. 아무튼 한국세무사회 플랫폼 세무사회 AI 세무사라는 걸 통해서 AI가 질문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한국회계사에서도 챗 CPA, 챗봇 형식으로 자연어로 작성된 질문에 대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생성한 답변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세무사회도 그렇고 회계사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또 AI의 세무 상담들을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뭐 플랫폼 세무사 플랫폼 그 사업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AI를 통해서 세법 방대하잖아요. 세금에 대한 정보권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법도 계속해서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조세 심판을 통해서 생성된 심판례라든가 조세 소송을 통해서 발생되는 뭐 고등법원 판례,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시성 있게 정보 제공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AI 세무 상담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조금 미흡했다라면 점점 고도화돼서 보다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는 세무 상담 AI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이제 이거는 2026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내용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생성형 AI라는 AI를 도움을 받았다면, 뭐 LLM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뭐 이제 지금부터 2026년도 이후부터는요,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AI 에이전트. 자, AI 에이전트는요, AI를 사용해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목표를 추구하고 태스크를 완료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제가 쓰긴 썼지만 여기 이제 네이버 뭐 AI 브리핑 있잖아요. 네이버 이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구글 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도 있고요. 아무튼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아무튼 AI를 사용해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목표를 추구하고 태스크를 완료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단순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여러 도구를 활용해서 다단계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 알려줘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생성형 AI가 학습된 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치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 제공을 해줬다고요.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는 그런 학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AI가 스스로 뭔가를 좀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보다 고도화된 답변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다.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인 거죠. 우리 그 터미네이터 영화 있잖아요. 그 터미네이터 영화가 실제로 이제 도래하는 시대가 진짜 올 것 같다.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AI 그 개발사가 뭐 2대의 정찰 로봇을 제공했다 그러고요. AI가 마라톤을 해가지고 뭐 인간하고 대결을 통해서 뭐 이겼다라는 뭐 그런 신문 기사도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학습을 시켜줘야 했었고 그런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치된 적을 바탕으로 해서 AI가 답변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AI 에이전트라 해서 AI가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진화해서 뭔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주는 뭐 그런 시대가 온 듯 합니다. 아무튼 2026년도 이후에 이런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돼 프로그램 고도화되는 뭐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0년 전후로 인간과 거의 유사한 AGI라고 얘기하겠답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터미네이터 시대가 정말로 곧 도래할 것 같다. 그러면 많은 일들을 AI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좀 받고 업무 처리를 진행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또 AI를 활용해야 되는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뭐 시대가 좀 도래오긴 하긴 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현재 AI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어떠한 업무 처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AI가 세무에게 미치는 영향과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생성형 AI 뭐 에이전트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AI를 통해서 어떤 업무 처리를 좀 되고 있느냐? 첫 번째, 장부 기장 등의 단순 업무와는 이제 더 이상 굳이 우리가 뭐 고민을 좀 해가지고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 처리 건들은 우리보다 AI가 훨씬 빠르고 보다 좀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장부 기장의 단순 업무들은 자동화 시켜주는 뭐 그런 시스템 정비를 해놓는 것들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세금 신고의 작성 업무 건들도 자동화가 되고 있으니 뭐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결산 재무제표가 조금은 사람의 어떠한 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면 모르겠으나 좀 단순하게 결산 재무제표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세금 신고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된다라면 AI 도움을 좀 받아서 자동 세무 조정을 통해서 세금 신고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실시간 업무 처리를 분석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업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업무의 정확성도 고려될 수도 있다. 그래서 AI 세무회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지금도 충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I 세무회계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AI 세무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해질 거고요. 세무조사 등 리스크 관리 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곤 하고 단순 업무보다 고도화된 세무회계 업무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단순한 업무 처리, 자동 회계 처리 이런 부분들은 AI 도움을 좀
받고요. AI가 경영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제안을 좀 하겠으나 그런 AI가 만들어줘서 보고해주는 그 재무제표 등등등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AI가 정보 제공해준 걸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존 수치 등을 가지고 보고해주는 그 보고서 말고 사람이 어떠한 감성이 들어가서 의사결정도 해줘야 되는 사항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숙련된 논의를 가지고 대처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 업무 처리는 AI를 통해서 보다 좀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보다 정확하게 정보 제공 수치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활용은 하고 AI를 통해서 하고 고도화된 업무 처리에 세무회계 의사결정권들에 대한 부분들에 보다 많은 시간을 좀 활용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내용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AI 세무회계 활용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세무회계 시대에 도래 지금 하고 있고 충분하게 도래도 했고 그러면 이러한 AI 세무회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좀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고민해 보는 게 이번 시간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AI 프롬프트 활용 방안을 생각 한번 해보죠. 지금은 그래도 이게 구두로 AI한테 뭔가를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유료 생성형 AI 프로그램 등은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정보 제공을 받고 정보 제공도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현재까지는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업무 처리를 좀 하고 있는 분들인 거죠. 생성형 AI는 현재 대부분 프롬프트를 통하여 업무 처리가 실행되므로 프롬프트의 질문 내용이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즉 어떻게 질문에 따라서 그에 따른 답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AI 프롬프트에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인 거죠. 프롬프트 활용을 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I 프롬프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두로 AI한테 뭐 질문해주고 오더를 내릴 수 있긴 하겠으나 뭐 그래도 프롬프트가 뭐 당분간은 AI를 이용할 수 있는 주된 내용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페르소나 설정을 좀 잘하자 라는 것들인 거죠. AI에게 특정 역할과 성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답변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불확실한 답변이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인 거죠. 요즘에 AI 세무상담의 답변 내용들 보면은요, 현재까지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니 해당되는 세법 개정 등이 돼서 또는 조세 심판 등등 판례가 날 경우에는 또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문구도 나오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답변 시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돼. AI 네가 학습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그냥 추정해서 답변하면 안 되고 법적 근거를 밝혀줘. 그리고 혹시라도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면 그 미흡한 부분들의 코멘트를 우리한테 같이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답변한 내용들이 답변한 내용들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정도의 코멘트를 AI 프롬프트를 통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인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 거죠. 거짓된 정보. AI가 거짓말 또 그렇게 잘한다잖아요. 많이 개선이 됐고 고도화감이 됐다 하지만 뭐 그래도 AI가 잘못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 같다. 이런 얘기겠죠. 뭐 조금 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AI 에이전트 시대가 와가지고요. 범용 AI 시대가 와가지고 AI가 학습을 스스로 해가지고 그 학습된 내용을 잘못 정보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니까.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시대가 뭐 실제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그 시각의 터미네이터 시대라고 말씀을 좀 들어본다면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뭐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결정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또는 어떠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AI가 발달되면서 더불어 발달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AI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령체계를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은 페르소나를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큰과 컨텍스트라고 적었는데요. AI에서 토큰은 모델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처리할 때 쓰는 최소 단위이고요.
컨텍스트는 한 번에 모델이 참고할 수 있는 토큰의 최대량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 첨부 자료 등 모든 텍스트가 토큰으로 계산되어 컨텍스트 한도에 도달하면 오래된 내용이 잘려나가거나 답변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길게 질문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최대한 AI가 즉답을 할 수 있는 해당되는 학습된 내용들의 정보 제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답 형식의 좀 정제화된 프롬프트 명령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등 내용은 초반에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길어지면 끊어서 질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AI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질문사항으로 파악하고 그 질문의 답변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앞쪽 게가 아니라 뒤쪽 거에 대한 부분들 질문을 답변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질문은 앞쪽으로, 그 다음에 최대한 길어지지 않고 끊어서 답변할 수 있는 프롬프트 활용은 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보안에 주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 AI 활용할 때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 입력, 특히나 저희 같은 세무대인들이 혹시 AI를 활용해서 장부 기장도 하고 AI를 활용해서 특정 거래처의 답변도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 거래처의 인적사항, 주민번호라든가, 사업자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인 거잖아요. AI가 그런 AI 통해서 습득한 그 정보 제공을 또 다른 AI한테 정보 제공을 또 하겠다라면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안법에 문제가 되는 소지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거래처에 저희가 세무대인 같은 경우라면 거래처에 어떠한 그 정보 제공을 AI를 통해서 획득하고자 할 때는요, 익명으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정보 보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AI 활용할 때 특정 개인의 정보 입력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익명으로 정보 입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강화된 유료 AI를 활용하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AI가 쓰는 월 이용료가 아주 비싼 것도 좀 있고, 좀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권이 판단되는 그런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AI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정보 보안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 AI보다는 유료 AI를 통해서 어떤 정보 제공 획득하는 것들도 충분히 고민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도요, 유료 프로그램하고 유료 프로그램 답변이 조금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유료화된 AI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인 거고요. AI 세무조사 활용 방안도 고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AI 세무조사는 데이터 분석과 세금 신고의 파트 인식으로 추정되므로 세금 신고를 하는 납세무자 역시 AI를 활용하여 이러한 분석 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도 AI 세무조사 한대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AI 세무조사 프로그램 등을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좀 이렇게 러프하게 넘어갔던 그 내용권들도 AI가 뭔가를 잡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은 스펙트럼이 좀 넓게 AI 세무조사, 일명 핀셋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등등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국세청도 AI 세무조사, AI를 활용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니까 세무조사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 AI 세무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세금 신고 때 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다 좀 안정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AI 세무조사 활용 방안권들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활용 교육 방안들은 이거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긴 하고요. AI를 만드는 그러한 개발 회사 또는 AI를 관리하는 정부 당국 쪽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사항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AI 기본 원리 교육도 한번 생각해 보고 AI 데이터 분석 교육도 AI와 관련된 윤리 교육권들도
활용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진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뭐 AI 개발자 회사들도 충분한 AI 윤리에 대한 분들을 개발하겠죠. 뭐 정부 당국도 AI 윤리에 관련된 뭐 그러한 뭐 정책을 수립하기는 하겠지만 AI를 사용하는 우리들도 그 AI를 통해서 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AI의 어떠한 그 바운더리 뭐 이런 것들 다 정해가지고 AI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그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정보 보호 이런 거겠죠. 뭐 개인 정보가 오픈되지 않도록 AI 활용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AI와 세무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판단해 보건데 AI 세무액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거 같습니다. AI도 기본적인 회계와 세법적 이해 없이는 충분히 관련 기능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정보 제공을 받고 AI 세무 상담도 폈고 이렇게 하는데 AI가 준 그 정보 제공 결과치에 대한 분들을 혹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이긴 하겠죠. 그래서 AI가 본격적으로 업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편해졌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 회계와 세법 지식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습득을 하면서 AI가 도출하는 결론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AI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업무 처리가 좀 편해지겠어. 편해진 건 있긴 있죠. 뭐 단순 업무 처리 건들은 자동화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좀 받고 자동화된 회계 처리를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AI가 들어오면서 세금 신고 환경도 조금 더 엄격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한 세법의 회계에 대한 그 내용들보다 훨씬 많은 세법에 대한 공부와 회계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태까지는 좀 뭐 이렇게 좀 넓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 넓게 하셔야 되는 뭐 세법의 회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범위도 넓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단순 업무 처리는 도움을 많이 받겠으나 AI가 주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입장에서는 보다 더 엄격해진 시대가 도래한 걸로 판단되니 AI를 잘 받아들인 건 무척 중요하죠. AI를 이용할 수 있는 실무진, AI를 이용할 수 없는 실무진의 그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벌어지긴 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AI는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은데 이 AI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고민이 돼야 되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지식과 회계에 대한 지식을 예전에는 요만큼 했다라면 이만큼 하셔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AI와 세무에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건네드려 보긴 했는데요. 뭐 여하튼 AI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으니 그 시대에 도래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이번 차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